지금 당신의 통장 잔액은 얼마인가요?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면 숨이 턱 막히고 차에서 이상한 소리라도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이번 달엔 병원비가 나갈 차례일까요? 아니면 TV가 고장나서 카드 한도를 넘길까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휴대폰 액정이라도 깨지면 이번 달은 그냥 버텨야겠다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음 달의 지출이 늘 마음을 조이죠. 이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돈을 벌고 쓰고 또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안을 거의 사라지게 만드는 단 하나의 금액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만드는 마법 같은 숫자 1000만 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1000만 원이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떠올려 볼까요? 마트에서 생필품을 고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해도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월급날만 기다리며 버티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런 생활에서는 모든 소비 결정이 신중한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그저 이번 달을 살아내는데 온 신경이 쏠리죠. 하지만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모았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싼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험을 대하는 태도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축이 전혀 없을 때는 모든 선택이 두렵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휴가를 계획하는 일조차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항상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통장에 1000만 원이 생기면 같은 결정들이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장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겠지만 몇 달째 고민하던 승진 요청을 해볼 용기가 생기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자격증에 투자할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이런 안전망이 있다고 해서 무모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월급까지 버티기 이상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안정감은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고 합니다. 즉, 1000만 원을 목표로 도달했을 때 단지 통장 잔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월급쟁이에게 계기판의 경고등은 경제적 파탄으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신용카드를 써야 할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1000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같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경고등이 떠도 화는 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귀찮다 수준의 짜증으로 끝날 수 있죠.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 전체의 안정감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돈 걱정을 덜 하게 되면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잠도 깊게 잘 수 있고 직장에서 더 집중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드는 순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1000만 원이라는 목표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릅니다. 이 돈의 진짜 힘은 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돈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비상자금 효과라고 부릅니다. 개인 재정 관리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개념 중 하나죠. 비상자금은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 와도 나는 괜찮다는 확신을 주는 심리적 안정장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1000만 원을 모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비상시에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사용하죠. 교육에 투자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더 나은 동네로 이사합니다. 생존 걱정을 덜하니 시야가 넓어지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적 자유죠. 이제 여러분 중에는 1000만 원이라니
나와는 상관없는 숫자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달 10만 원도 모으기 벅찬데 1000만 원은 너무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건 돈을 모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축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저축을 임시적인 다이어트처럼 생각합니다. 몇 달간 억지로 지출을 줄이고 한동안 버티다가 결국 예전 소비 패턴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1000만 원을 모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저축을 일시적인 희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경제적 결정의 방향을 바꾸죠. 자신을 저축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지나쳤던 절약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찾을 때도 훨씬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만족 대신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쉬워집니다. 처음 100만 원을 모을 땐 힘듭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고 의지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두 번째 100만 원부터는 훨씬 덜 어렵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그 흐름을 익혔기 때문이에요. 500만 원쯤 되면 저축이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자연스러워집니다. 1000만 원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는 심리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현실에도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대부분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실업, 가족의 응급 상황, 이런 일들은 대부분 1000만 원 이하로 해결됩니다. 즉, 이 목표에 도달하면 사람들을 월급이라는 굴레에 묶어두는 경제적 재앙에서 사실상 면역이 됩니다. 1000만 원을 처음 모으면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월급에서 사라져가는 숫자들만 보였다면 이제는 그 돈이 나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도구로 느껴집니다. 저축을 하기 전엔 돈이 늘 부족하고 쓴 돈은 영영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이 쌓이면 돈이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투자, 부업, 자동 수익 같은 개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갑자기 경제 전문가가 된 게 아니라 이제서야 기본적인 생존 걱정 이상의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월세 걱정이 사라지면 연금 계좌를 떠올릴 수 있고 식비 부담이 줄면 주식이나 재테크 공부를 시작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뇌의 사고 회로가 불안에서 기회로 전환되는 순간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로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경제적 자립에 가까이 있다는 점입니다. 설령 저축이 없는 사람이 2배의 수입을 벌더라도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축가들은 돈을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술, 바로 돈을 지키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늘 통장이 비어있는 사람을 본 적 있죠? 비싼 차를 몰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지만 비상금은 단 한 푼도 없는 사람들 말이죠. 반면 수입이 많지 않아도 꾸준히 지출을 관리해 저축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소득이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은 단순한 저축 훈련이 아닙니다. 올바른 경제적 사고방식을 몸으로 배우는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욕구와 필요를 구분하게 됩니다. 박탈감 없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고 만족을 미루는 인내심을 기르게 되죠. 이건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존력이죠. 이제 1000만 원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자동차 수리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긴급 상황은 몇십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해결됩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자동차 문제는 더 이상 경제적 재앙이 아니라 잠깐의 불편함으로 바뀌죠.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보험이 없어도 응급실 이용이나 간단한 시술은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1000만 원으로 대수술 비용 전부를 감당할 순 없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웬만한 건강 문제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걱정이 덜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실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이 있다면 지출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첫 번째 제안을 절박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찾고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1,000만 원은 단순히 재난을 막아주는 돈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주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없었다면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들을 현실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을 1,000만 원 올려줄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수강료가 20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저축이 없을 땐 불가능한 일이지만 1,000만 원이 있다면 당연한 투자로 느껴집니다. 혹은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소액 투자자를 찾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축이 없다면 응원밖에 못하지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비상자금을 전부 투자에 넣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있다는 것과 전혀 없다는 것은 인생의 무게가 다릅니다. 1,000만 원이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까지 달라지죠. 돈을 모으면 정말로 잠이 더 잘 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상자금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 불안은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자금은 단순히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장치인 셈인 거죠. 이 안정감은 인간관계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돈 문제는 이혼과 가족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을 수 있는 감정적 에너지가 생깁니다. 덜 짜증내고 덜 불안해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여유가 생기죠. 자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돈이 있으면 없음에서 오는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그 직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훨씬 침착하게 말할 수 있고 협상도 자신 있게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선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다시 더 좋은 기회를 불러오고 그 기회는 더 나은 보상과 더 큰 여유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마음의 전환이 만들어내는 결과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1,0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잖아. 나한텐 불가능한 목표 아닐까? 특히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모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공격적으로 저축하려 하면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성공한 저축가들도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혹은 3만 원. 중요한 건 얼마를 모으느냐보다 매달 꾸준히 모으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면 수입이 늘거나 지출을 줄일 때 자연스럽게 저축 금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꾸준히 흐르는 강물처럼 돈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평균적인 한국인은 1년 동안 커피 외식, 편의점 구매로만 약 300만 원을 씁니다. 여기엔 자동차 할부나 넷플릭스 구독 같은 큰 지출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소비의 3분의 1만 저축으로 돌려도 3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건 커피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축할 여유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결국 저축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소득이 아닙니다. 의식과 의도, 단 2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단순히 통장 속 숫자를 늘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돈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여러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위험에 대한 태도, 기회를 보는 시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았던 사람은 그 다음 1,000만 원을 훨씬 더 쉽게 모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그게 바로 경제적 독립의 출발점입니다. 이건 운이나 유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를 만들어가는 습관과 사고방식을 스스로 개발한 결과입니다.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점심을 사 먹을까? 도시락을 싸갈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라면을 먹을까? 심지어 휘발유를 넣을 때조차 고급 휘발유를 넣을까? 그냥 일반으로 할까 같은 사소한 결정 앞에서 멈칫하죠.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시킵니다. 이걸 의사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는 계산기처럼 머릿속으로 돈을 세며 지쳐버리죠. 하지만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을 때 세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일상의 90%는 더 이상 계산의 대상이 아니게 되죠.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로 생각이 바뀝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가격표 대신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하루의 생존을 위한 계산을 수십 번 덜 해도 된다면 얼마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절약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1,000만 원은 그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000만 원을 저축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도 아니죠. 아직도 100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살 땐 2번 고민해야 하고 여전히 지출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이 여유는 단순한 돈의 여유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경제적으로 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위기를 그저 막는 대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험갱신 문자가 왔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볼 수 있고, 휴대폰 요금제가 비싸다는 걸 알아차리고 해지 수수료 걱정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최적화들이 모이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절약되고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다음 목표를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1,000만 원을 모은 사람은 돈의 가치를 다르게 느낍니다. 이제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되죠. 저축이 없을 때는 모든 지출이 두렵습니다. 한 푼을 잃는다는 건 재앙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1,000만 원이 쌓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5만 원짜리 네트워킹 행사에도 이게 내 가능성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참여할 수 있죠. 그 자리에서 연봉이 500만 원 더 높은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안전망이 주는 자신감이 만든 결과입니다. 1,000만 원이 생긴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여유는 그 사람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킵니다. 돈 걱정이 줄어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모임이 부담스럽던 사람이 편하게 웃을 수 있게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는 친구를 봐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결국 1,000만 원은 단지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심리적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밤에 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절박함이 아닌 진짜 자신감으로 면접에 임하게 되는 것. 그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첫 숫자가 바로 1,000만 원입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액이 아기자기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매달 몇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그 과정이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1,000만 원을 모으는 동안 당신은 숫자보다 훨씬 큰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건 바로 나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1,000만 원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건 숫자를 쌓는 일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